자, 21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이 이제 이번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과형, 나형에서 이제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이제 내신이나 이런 데서 종종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특히 어렵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꺾은 선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꺾어져 갖고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온 거를 합성시켜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할 때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접근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경로로 따라가지 않았을까. 얘를 직접 그려보려고 했던 애들은 대단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 문제야. 왜냐? 이제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졌으니까 이 네 개의 구간을 각각 이제 합성함수를 그려보려고 하면 뭐 되게 복잡하게 그려지겠지. 이거 그리느라 시간 다 가고 그렇게 그려가지고 이 주어진 함수에서 겹치기로 그려가지고 교점이 뭐 나오겠지. 근데 교점이 나오는 게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을 못 주거든. 교점을 구하면 어쩔 건데. 어? 교점을 구해서 어쩔 거냐고. 그게 막연하기 때문에 이제 21번에서 이 그림을 직접 그려보려고 했던 애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 건드렸다가 완전히 좌절하는 문제가 됐다 이거야.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 풀었으면 좀 쉬웠을 거라고 보거든. 자,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서로 다른 원소 두 개를 갖고 있는 집합 x를 세보란 얘기고 이런 타입의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지? 부분 집합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부분 집합. 이 부분 집합의 논리인데 a를 넣었을 때 GA, 그러니까 GA랑 FA랑 같게끔 하는 게 이제 보통 항등함수일 경우에는 이게 성립을 하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FA가 되는 경우는 이성질을 그냥 만족을 한다고. 그러면 FA가 A가 되는 경우라는 거는 y 콜 x라는 이 직선하고 이 주어진 함수랑 만났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쉽게 찾아지지.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 이렇게 그려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네 개의 점이 주어지고 찾아지고 이 네 개의 점 중에 두 개를 골라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갖고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들면 이성질을 만족하면서 뭐 합성함수가 있고 이성질을 만족하는 A, B 세트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항등함수일 경우에 항등함수일 경우에는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또 x로의 함수 요렇게 쓰면 좀 사실 문제가 좀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는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다가 조금 어렵게 간 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써주면 요런 거 알잖아. 이런 거 알잖아. 이거 뭐 내신 문제에서 많이들 풀어봤던 타입 아니야.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짝대기를 날리는 거지. 이 경우는 A, B를 요 네 개의 교점의 X좌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4 콤비네이션 2가 답이야. 그래서 6개. 그 6개 아닌가 하고 봤더니 6개가 없지. 몇 개가 더 있구나. 그러면 항등함수에서 나오는 요 라지 x의 개수는 6개로 끝났는데 그러면 항등함수가 아닌 경우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몇 가지를 더 탐색해 봤으면 되는데 그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합성함수를 그림을 그려갖고 풀겠다라고 접근한 애랑 그냥 아예 논리적으로 짝대기 그려서 대응관계를 그냥 확인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애랑 이제 갈림길이 생긴 거지. 이렇게 풀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난 거였거든. 자, A, B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원소 A, B야. 자, 자기 자신으로 찍고 가는 항등함수 말고 예를 들면 A가 B를 찍었다 치자고. A가 B를 찍었어. 그럼 B는 누굴 찍어야 되나? B가 만약에 A를 찍었다면
B가 A를 찍었다면 여기 있는 A, B가 A를 찍어야 하므로 합성함수 값은 B를 거쳐서 도로 A가 갖는 거거든. 그런데 이 경우에는 B가 A를 찍었을 경우에는 모순이 생기는 게 그 경우에는 GA랑 FA랑 다른 값이 나와. GA는 요거 거쳐갖고 여기로 가기 때문에 얘는 A가 되는데 B가 A가 B를 택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B가 되는 거잖아. GA는 A인데 FA는 B가 되므로 A랑 B랑 같다라는 모순이 생기지. 서로 다른 원소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그 택하는 형태의 함수는 안 되고 이 경우가 된다는 말이지. 이 경우. 이 경우는 얘를 만족해. 자, A가 B를 택했고 B도 B를 택하잖아.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는데 그 경우에는 A가 B를 택하고 B가 B를 택하니까 GA 값이 B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B가 되는 거지. FA가 B이면서 GA도 B가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그리고 B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택하기 때문에 또 만족을 하고 이 B일 경우에도 B를 택하는 거고 A일 경우에도 B를 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만족을 한단 말이야.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하지. 상수함수일 경우에도 이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상수함수가 되는 이 조합이 몇 개인지를 찾으면 끝난 건데 그러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화살표를 날리는 놈 하나에 엉뚱한 데에서 자기 자신으로 날리는 놈 하나를 더 찾으면 되거든. 그거 찾는 건 간단하지. 예를 들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하나를 찾는 거는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는 x값을 교점의 x값을 알파라고 할 때 y 이퀄 알파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 fx라는 함수랑 하나, 둘, 세 번 만나는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빼고 나머지 점이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지. 그지? 예를 들면 이 값이 알파 1이고 이 값이 알파 2라고 할 때 알파랑 알파 1을 택하거나 알파랑 알파 2를 택하면 이 성질을 만족하잖아.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알파 1이 된다면 이렇게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가고 알파 1이 알파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상수함수일 경우에는 상수함수라는 게 x축이랑 평행한 직선 그으란 얘기거든. 그렇게 해갖고 교점이 요 y 이퀄 x라는 이 빨간 교점 빼고 이 파란 교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얘랑 얘 택하거나 얘를 얘 택하는 조합이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두 개. 같은 논리로 요렇게 짝대기를 그어갖고 y 이퀄 예를 들면 이 베타.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베타. 그러면 빨간 교점 말고 다른 교점이 또 두 개 있지. 역시 이거랑 이거 혹은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나오지. 그 다음에 뭐 얘를 감마라고 할 때 이 y 이퀄 감마라는 교점하고 요 직선 상수함수랑 교점을 세봤더니 얘는 또 세 개가 나오네. 그래서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해갖고 얘는 세 개가 나오지. 일곱 개가 새로 추가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원점 외에는 교점이 안 나오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가 나오질 않아. 하나만 나오니까. 원점. 0 하나만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뭐 y 이퀄 0이라고 써야 되겠지. x축은. 그 경우에는 빵개가 된다. 그래서 합하면 7개야. 7개가 어디서 나온 거야? 상수함수일 경우. 그래서 6개, 7개의 합인 13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이제 접근 방법이 그림을 그려갖고 하는 타입의 문제가 내신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거 아니야 하고 그림 그리려고 하다가 삽질하다가 이제 개미지옥하고 이제 시간 버리고 완전 망하는 건데 이 방법으로 풀었어야지 이제 접근이 가능했다. 간단하게 푸는 문제였는데 이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간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갑니다. 자, 29번은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A보다 큰 구간과 작은 구간에서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상수함수 구간. 0으로 쭉 가다가 X가 A보다 클 때
이렇게 3차 함수로 그려지고 얘 그려지지? 어떻게 그려지나? 이제 x축과 두 번 만나는데 이제 얘는 관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지. 제곱이니까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만나지.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요거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x가 1일 때는 스쳐 지나가지 뚫고 올라가는 거나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고 요거는 뚫고 올라가서 만나겠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읽어볼 때 가조건에 뭐라고 나왔냐면 가조건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왔으니 이건 뭐냐면 두 개의 구간으로 각각 그려갖고 부드럽게 이어 붙여라 이 뜻이잖아. 이게 최근에 이제 출제 트렌드가 다 이거거든. 근데 요즘 이제 올해는 이거를 29번에 출제했고 보통은 30번에 출제하던 게 이거지. 미분 가능성 조사. 그거랑 같은 논리야. 미분 가능하기 위한 뭘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는데 그냥 조건으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진 이 별개의 곡선이 부드럽게 이어 붙이기 위한 A 값을 좀 찾아보아라 뜻이야. 뭐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상수함수가 0으로 쭉 진행되다가 부드럽게 이어 붙여지는 거는 이거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 예를 들면 여기서 끊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첨점 생기고 예를 들면 이 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점이랑 하더라도 첨점이 생기는데 요 점에서 이어 붙이면 부드럽게 이어 붙지. 왜? 요 f 프라임 1은 0이거든. 그리고 상수함수는 기울기가 모두 0이니까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아갖고 이어붙이면 되는데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여기 점에서 부드럽게 이어붙여지긴 하지만 그 문제는 함수값이 0이 아니잖아. 이 점이 함수값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검은 직선 쭉 가다가 x값 1,0에서 이 점 1,0에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형태로 fx를 그리면 된다. 그러니까 fx 그리기는 이제 확정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gx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한동안 k값이 x값이 k보다 같거나 작은 구간에서는 이제 상수함수 0으로 쭉 가다가 k값보다 클때 기울기가 12인 직선으로 급격하게 꺾어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부드럽게 올라가는데 얘는 급격하게 꺾어 올라가니까 미분 가능하진 않지. 그러니까 얘는 생긴 게 이렇게 쭉 가다가 꺾어 올라간다는 얘기지. k,0에서. 그런데 이 gx랑 fx가 어떤 상태로 만나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fx 위쪽에 있다 이 뜻이잖아. 이거를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그림을 그릴 때 항상 fx가 gx 위쪽에 그려지도록 뭐 그려보아라. fx, gx를 그려보아라. 근데 fx는 지금 그렸고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항상 얘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그리란 얘기니까 이거를 그 한 좌표 평면에서 그냥 그리자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를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얘가 이 부분에서는 이제 포개지는 거지. x축과 포개지도록 쭉 가다가 k값에서 기울기 12인 직선으로 꺾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눈으로 보기에 이 빨간 곡선에 파란 직선이 밑에 놓여지도록 일부러 그려서 그렇지 이 k값을 조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접할 수도 있고 이 파란 직선이 빨간 곡선보다 위쪽에 놓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이 k값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자, 문제에서 뭘 물어냐면 최소값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K를 왼쪽으로 땡기고 땡겨라. 그 성질이 유지가 되는 한 계속 땡겨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접할 때의 K값 구하라는 얘기지. 접할 때의 K값. 이렇게 접할 때의 K값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 접한다는 얘기는 접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이 접점을
이 fx 기준으로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들면 이 접점을 p, fp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P점 P, FP에서의 접선인 F'P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12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우선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P를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으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거든. 왜냐면 이 빨간 곡선이 3차였으니까. 미분하면 2차가 되고 요 P에 관한 2차식이 12가 되기 위한 P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똑같은 12가 나오는 이제 접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접점과 이 접점을 만드는 x값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가 P1이 되고 여기가 P2가 됐을 때 어느 값을 택해야 되냐면 더 큰 값 P1을 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풀 때는 한마디로 이 방정식을 풀면 거의 90%는 끝난 거지. 이거 풀면 뭐가 확정돼? 이 접점이 확정이 되지. 이 접점하고 기울기 11을 알면 이 검은 직선이 확정이 되고 이 검은 직선이 확정이 되면 x절편이 확정되는 거지. 이 x절편이 바로 k의 최소값 아니야. 자, 이제 해봅시다.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얘 미분하면 f'x는 2x 빼기 1, 2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에 2. 근데 이제 x에다가 p 대입해갖고 12가 되는 거. 그래서 얘를 그냥 12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 자, 이제 합시다. 방정식인데 뭐 특별한 해법이 없지. 이거 그냥 풀어갖고 전개해서 풀면 되겠지. 자, 2 날리고 얘 6으로 바꾸고 전개하면 2x제곱 빼기 x 빼기 1.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뿔마 1이 없어지고 정리하면 3x제곱 빼기 3x가 6이니까 이거 이제 정리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2인데 이거 정리하면 x 빼기 2와 x 더하기 1은 0. 그래서 둘 중에 더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x 값이 2가 되고 이 x 값이 곧 p가 된다는 얘기지. p 값. 그래서 점을 찾은 거야 지금. 2, 2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2 대입하면 1, 1의 제곱 1이지. 2 대입하면 4 더하기 1이니까 5. 그래서 2, 5. 기울기가 10이니까 이제 요 검은 접선을 확정을 했지. y 이퀄 12에 x 빼기 2에 더하기 5.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x절편 아니야. 그러니까 y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지. 0. 0 대입하고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12분의 5가 x 빼기 2다. 넘겨갖고 x값 즉 k값은 2 빼기 1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12분의 24 빼기 5니까 12분의 10분의 k값이 그래서 k값이 12분의 19. 서로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기하분수지. 지금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아, 그렇지. A 값에 이제 K 값. 얘가 이제 12분의 19가 되고 A 값은 이제 처음부터 구했잖아. 1이라는 거. 1이라는 거 구했잖아. 그래서 A 값 1. 그래서 답이 뭐지? 1 더하기 12분의 19. 아, 요거 분자 분모를 각각 구해라. 그래서 1 더하기 12 더하기 19. 요거 두 개 더하면 20이니까 답은 32. 자, 그래서 29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30번. 30번이 이제 메인 이벤트고, 이 문제를 대단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인데, 선생님도 이 문제 처음에 이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20분 이상 소모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수업 현장에서 만약에 시험 치는 학생 입장에서 만났으면 대단히 진짜 정말 스트레스 엄청 주는 문제였어. 근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아예 막막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문제를 한번 크게 봐봐. 0에서 1까지는 gx를 fx라고 했자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그려보란 얘기거든. 얘가 주어진 이유는 그려봐라. 그래서 이제 뭔가를 발견을 해야 돼. 발견을 해야 돼.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거 그림을 그리면
위로 볼록이 이제 2차 함수가 되고 얘 분자가 인수분해 되잖아. x 빼기 3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0, 3 이렇게 되는데 0에서 1까지를 그려보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만 그리는 거야. 여기만. 그래서 여기는 0,0인 점이라는 게 이제 구해지고 1일 때 얼마 나오는지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1 넣어보면 3이고 1 넣어보면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2에서 1. 아, 이제 눈치를 챘어. 0,0에서 1,1로 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gx는 0에서 1까지는 이 곡선에 x값 0에서 1까지만 딱 떼놓고 그려라. 대충 위로 볼록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이 나 부분이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되게 쉽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그거를 수식화 시키자니까 이렇게 되게 많지 뭐 되게 괴랄한 이상한 모양으로 냈단 말이지. 이게 해석이 되냐 안 되냐가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냐 못하냐의 갈림길인데 이거를 보고 얘를 보고 눈치를 챘으면 금방 그리는 거야. 사실 금방 그리는 거야. 이 문제에 그 gx가 두 가지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두 가지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이 fx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보다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게 x거든. 그러니까 gx가 예를 들면 이거지. 뭐 예를 들면 px에다가 qx를 얹어라 이 뜻인데 이 qx가 x란 얘기지. x 위에다 px를 얹은 그래프야. 얹은 그래프. 근데 무엇을 기초로 뭘 얹었냐면 x를 기초로 얘를 얹었거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이 부분만큼을 얹어라는 뜻인데 얹은 그래프가 이거를 딱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아, 0에서 0, 0,0에서 1,1 여기 위에다가 얹었구나라는 게 이제 직관적으로 발견이 되었고 예를 들면 추론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 그래프가 아,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살짝 변형한 부분을 얹어서 그렸구나라는 게 파악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질려버린 거지.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 뭐 풀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좀 써야 되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줄게. 이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x, y 콜 x라는 이 직선에다가 이 부분을 얹은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지를 해석을 해야지 이제 얹을 수가 있겠지. 자, 얘는 마치 이제 등비 수열의 형태인 거야. n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n이 1에서 2까지 그러면 얘 2분의 1 되는 거지. 2에서 3까지면 2의 2승분의 1이지. 3에서 4까지면 2의 3승분의 1. 그러니까 점점 절반으로 구간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절반의 크기가 되는 거지. 구간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2분의 1씩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크기가. 얹어야 될 부분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해석하면 이제 대충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어떻게 가나 보자. fx 빼기 n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fx 빼기 n이라는 거는 fx의 그래프를 어떤 fx의 그래프를 fx 그래프는 사실 이거였잖아. 이거였잖아. 뭐 0에서 1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 0에서 1까지니까 0,0에서 1,1까지 요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n,0이고 여기는 n 플러스 1,1이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n칸 이동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옆에다가 이제 빼기 x 빼기 n이라고 했는데 이 x값이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의 x값이니까 뭐 여기에 x값이 있겠지. 여기 x값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값이 x에서 n을 뺀 거잖아. 이 값이 x 빼기 n이란 말이야. 근데 얘랑 똑같은 값이 이거지. 얘도 역시 x에서 n을 뺀 거지. 그럼 이제 뭘 의미하냐면 fx 빼기 n이라는 거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높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x 빼기 n을 뺀 뭐만 답인 거야? 이 부분만 답인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이 요걸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검은 선분 위쪽에 얼마만큼의 높이인가를 얘기하는 게 얘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앞에 2의 n승분의 1이란 얘기는 그 높이를 2분의 2의 n승분의 1로 축소했다는 얘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라서 얘를 구간 일시 끊어가지고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gx를 그냥 요거 그냥 그리는데 그래서 그려볼게.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0,0에서 1,1로 그려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잖아.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이 부분은 x에다가 이 부분만큼을 얹었다라는 뜻인데 그 얹은 게 그냥 얹으면 이 모양 그대로 여기다가 이어 붙이면 되거든. 그냥 이어 붙이면 되는데 이어 붙이는 게 그냥 이어 붙이는 게 아니고 절반으로 크기를 줄여 갖고 이어 붙이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놈 그대로 뗐다 붙인 게 아니고 이놈의 절반만큼을 줄여 갖고 이어 붙인다고.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구리가 널뛰기를 하는데 이 널뛰기 할 때마다 이 크기가 절반씩 줄어들면서 널뛰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만큼 쪼그라들어갖고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점점 널뛰기 할 때마다 줄어드는데 이게 이 특징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그 적용을 해야 될 특징이냐면 이제 hx라는 그래프를 gx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정적분을 하는데 hx를 이 gx를 이용한 함수를 이용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걸 0에서 n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이 정적분할 때 이 부분을 S1이라고 하자면 이 부분은 S1의 절반인 2분의 1 S1이 되고 이 부분은 2의 제곱분의 1의 S1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들이 한번 이제 개구리 널뛰기 할 때마다 넓이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자, 그거를 이제 대충 눈치를 챘으면 이제 hx가 이제 gx라고 하는 상당히 이해하기 까다로운 형태의 함수를 또 이용해서 또 만들어낸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gx가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아예 뭐 접근이 안 되겠지. 이제 gx까지 이해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자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gx는 개구리 널뛰기라고 생각하자. 자, 일단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이렇게 좀 이 크기는 왜곡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줄어들면 좀 이해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x값 1마다 구간을 하나씩 잡고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야. 계속 가는데 이제 0에서 5까지 그러니까 이 볼록볼록을 5개는 gx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k까지 k 빼기 5개거든 는 이거대로 그리란 얘긴데 얘가 그러면 뭘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자, 해봅시다. EX 빼기 GX라고 했는데 이 GX가 얘를 의미하잖아. 그대로 써볼게. 자, 2의 n승분의 1에 f x 빼기 n 빼기 x 빼기 n 더하기가 아니지 빼기니까 얘를 빼기로 해야 되겠지. 빼기 x 라고 하니까 이거 정리한 식이 이렇게 되겠지.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됐고 EX에서 X 빼니까 도로 X지. 그러니까 GX랑 그 HX의 X값 5에서 K까지인 이 부분은 뭐만 차이가 나는 거냐면 이제 이 X는 그대로 있고 요 앞에 부분만 얘도 그대로인데 부호만 반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렇게 5개는
위로 볼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 아니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란 얘기지. 아래로 볼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개인지는 확정이 안 됐어. 몇 개인지는 확정이 안 됐고 K-5개를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란 얘기고, 그래서 K-5개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위로 볼록으로 그리란 얘기지. 이렇게 그리란 얘기야. 자, 함수가 아무튼 gx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gx를 가지고도 또 hx로 또 어렵게 좀 꼬아냈지. 근데 그랬다 이거야. 그래 놓고 이 수열 an이라는 걸 어떻게 정했냐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정적분 값인데 그냥 정적분이잖아. 0에서 n까지, 그러니까 자연수 n까지 구간을 잡고 hx를 정적분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가 n이라고 할 때 여기가 0이고 0에서 n까지 정적분해라는 얘기는 올록볼록한 거에 이제 위로 볼록인 부분과 아래로 볼록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an인데, 근데 그 an을 그냥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an이 이제 2배가 된 이 an에서 n제곱을 빼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n제곱을 빼라. 그러니까 되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n제곱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 이게 이 넓이를 구할 때 올록볼록한 거에다가 이 부분을 계속 더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an이란 넓이는 이 부분이 들어간 넓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삼각형 넓이 부분이 기본이 되고 위로 볼록인 부분과 아래로 볼록인 부분을 더하고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삼각형 넓이에서 위로 볼록인 거는 더하기가 되고 이 k 빼기 5는 빼기가 되고 여기는 또 더하기가 되고, 그지? 이걸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 부분을 그 포함을 해야 되니까 2분의 1 n 제곱이라는 이 넓이가 일단 깔린 거잖아, an에는. 그래서 올록볼록이 이 부분의 넓이를 예를 들면 뭐 알파, 여기는 빼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n제곱이 들어갔다 이거지. 그러니 이 an을 2배를 해가지고 n제곱을 날려준 거야. 이렇게 해준 거라고. 요거 2배 하고 n제곱을 이 an의 n제곱을 날려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n제곱을 빼준 이유는 이 올록볼록인 부분만을 정적분해라. 이게 올록볼록인 부분만을 더해라 이 뜻인데, 그러면 문제 의도는 요 부분만을 더하라는 게 이제 문제 의도가 된 거지. 자, 거기까지 파악을 했다 치자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마무리 계산이 되게 어려워. 이제 문제 의도를 파악했다 치더라도 계산을 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게 생겼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뭔지는 알았지? 더할 때, 이거 계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더하기 이 방법으로 가면 사실 망했다고 봐야 돼. 그 방법으로 접근하면 계산하다 시간 다 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넓이가 한번 진행이 될 때마다 절반의 넓이로 줄어든다를 직관적으로 파악을 한 학생들은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그냥 마치 무한 등비급수 구하듯이 풀면 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넓이가 S1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지? 2분의 1 S1이 되겠지? 얘는 2의 제곱분의 1 S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더할 넓이를 그냥 단순 합산해 버리면 무한계를 더했을 경우에 무한 등비급수가 된다고. 그지? 무한 등비급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 an을 구할 때 그 an에 그 올록볼록인 부분을 그냥 라지 an이라고 하고 더하기 2분의 1 n제곱이라고 할 때 이제 선생님은 이걸 그냥 구하겠다 이걸 구합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는데
그냥 단순 합산으로 위로 볼록인 부분만 있다라고 치고 그냥 다 더하자고. 그러면 무한 등비급수지? 1 빼기 2분의 1분의 S1. 그래서 이제 2S1이 되겠지. 그런데 이 S1, ES1이 답이 아닌 게 뺄 부분이 존재하잖아, 여기. 뺄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뺄 부분이 K 빼기 5개가 되는 거고 그 뺄 부분의 최초의 넓이가 뭐냐면 이런 넓이의 몇 번째냐면 몇 번째지? 다섯 번째가 되겠지? 다섯 번째. 아니지. 다섯 번째가 아니고 그치? 0에서 4까지가 얘는 다섯 개가 되고 5일 때잖아. 5일 때. 5일 때잖아. 그지?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여기가 이게 2분의 1의 S1이고 2의 제곱분의 S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S1이고 그러면 그 이 뺄 넓이의 최초 항이 얼마의 넓이를 갖고 있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뺄 넓이의 최초 항이 얼마의 넓이를 갖고 있는지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다시 보는 거야. 자, n이 5일 때, n이 5일 때의 넓이잖아. 그래서 2의 5승분의 1인 거지.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넓이에 2의 5승분의 1이 뺄 넓이의 최초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의 5승분의 1의 S1이 되겠지. 이게 뺄 넓이의 초항이 되는 거고 공비는 2분의 1인 거고 항의 개수는 K 빼기 5개가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로 안 하고 그냥 다 더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적당히 빼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 한 번만 빼갖고는 안 되고 두 번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ES1 그냥 다 더하면 ES1인데 거기에서 이거 계산한 게 이제 이거잖아. 1 빼기 2분의 1에 2의 5승분의 1의 S1 1 빼기 2의 K 빼기 5승분의 1 이제 공식을 넣으면 그렇게 되거든. 이 넓이를 빼야 되는데 두 번을 빼야 되겠지. 한 번만 빼면 그냥 짝대기로 가버리는 거고 한 번을 더 빼야지 아래로 볼록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두 배의 요거에서 두 배의 이거를 뺀 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768분의 241이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제 계산을 이제 해봅시다. 계산을 합시다,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문제지. 자, 내가 뭘 계산할 거냐면, ES1 빼기 2배의 1 빼기 2분의 1에 2의 5승분의 1에 S1 1 빼기 2의 K 빼기 5승분의 1. 근데 이 넓이가 760 뭐 그거분의 어쩌고 그게 아닌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 2a가 그렇단 얘기지. 2a가 요 n제곱은 빠지고 2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게 an이니까 이거 전체의 2배가 768분의 241이라고 나오는 거다. 오케이. 이제 마무리하면 돼. 자, 이거를 푸는데 지금까지 내가 안 건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S1을 안 건드리고 있거든. 왜냐면 이런 문제를 S1 먼저 건드려갖고 숫자로 바꿔놓고면 실수의 개연성이 좀 상당히 있어. 그리고 당연히 양쪽에 S1이라는 게 공통인수로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말이 되거든. 그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없으면 애당초 계산 잘못한 거고. 자, 이때쯤 S1이 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S1이 뭐냐면 최초에 이제 그 올록볼록 할 때 올록한 부분의 넓이야. 이 넓이 얘기하는 거거든, 이 넓이. 자, 얘가 0,0이고 1,1이지. 그러니까 이 함수 곡선이 뭐였지?
잠깐만. 이걸 요거였지. 자, 함수 곡선이 이거였지. 0에서 1까지 fx에서 x를 뺀 거를 정적분하는 거지. 왜 빼야지? 나는 그냥 정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와버리잖아. 이 넓이가 아니고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x를 빼야 되겠지. 자, 그래서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가 되고,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 1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S1이야. S1을 구했어. 12분의 1로. 자, 해봅시다. S1이 1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밑에 살짝 써놓고 이제 요거 계산을 잠깐 해보는데, 이제 얘가 2분의 1이고 요거 올라가면 4가 되잖아. 요거 2 곱하기 얘 2분의 1이 올라가면 2가 되니까 얘 4. 얘 4가 되고 얘가 2의 5승이니까 2의 2승과 2의 5승 분자 분모. 그러니까 2의 5승에서 5가 3으로 줄어드네. 자, 2S1 빼기 2의 3승분의 1의 S1 1 빼기 2의 K 빼기 5승분의 1 이렇게 되겠지? 2. 자, 768을 이 숫자를 좀 건드려 봐야 돼. 241분의 768분의 242 이거 기하분수잖아. 뭐 문제 출제를 기하분수가 아닌데 낼 수는 없고, 얘는 특별하게 뭐 어떻게 안 보이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8승에 3을 곱한 거로 되거든. 근데 2의 8승에 3은 12분의 1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12분의 1을 갖고 있어. 2의 6승 곱하기 12로 표현되잖아. 그래서 이때쯤 12분의 1을 양변에 없애버리자. 얘가 이제 12분의 1이고 여기에 768에 12가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분자는 2의 6승, 분모는 2의 6승, 분자는 241.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해봅시다. 그러면 2의 6승분의 241.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정리해야 되겠네. 자, 2 빼기 8분의 1에 그 다음에 요거 더하면 더하기 2의 K 빼기 2분의 1 되겠지. 그거 전체 2배.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리하면 그래서 8분의, 자, 2를 여기로 넘겨갖고 이거 2의 7승으로 바꾸자. 2의 7승 이렇게 바꾸고 15가 되겠지. 더하기 2의 K 빼기 2승분의 1. 요게 2의 7승분의 241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없애면 되겠지. 얘 없애고 여기서 8분의 15 이렇게 씁시다. 8분의 15. 그러니까 8이 뭐냐면 2의 3승이잖아. 2의 3승. 2의 3승이라고 쓰고 지금 2의 4승을 분자 분모에 곱해야 되겠네. 2의 4승이 16이거든. 요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자, 15 곱하기 16이 얼마냐? 150에 6일은 6, 6호 30, 90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240. 답이 나왔습니다. 2의 7승분의 241에서 240 빼니까 1이 되겠지. 그게 2의 K 빼기 2승분의 1이야. 따라서 K 빼기 2는 7이고 K는 9가 되겠지. 이게 답이야. 답이 나왔지.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성급하게 마음이 급해갖고 숫자를 막 바꿔갖고 하다 보면 삑살이 나가지고 막 틀린단 말이야. 이거 선생님이 한번 처음에 풀었을 때 마음이 급해갖고 S1을 그냥 숫자로 바꿔갖고 막 계산하다가 어디 중간에서 실수를 해갖고 답이 좀 잘못 나와갖고 한 두 번인가 더 했는데 그 약간의 수감각과 확신이 좀 있어야 돼. 이 768이 어떤 그 요 S1이든 2든 어떻게든 공통인수가 좀 떨어져 나가는 숫자이다.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이 768과 S1과 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계산을 내가 제대로 했다면 그런 확신이 좀 있었어야 돼. 이 30번은 올해 이제 처음 출제된 타입인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 문과 학생들한테. 계산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데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도입을 할 때 이 부분을 기초로 이 gx라는 그래프를 이어붙이기 함수식으로 확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안 끝나고 또 hx라는 또 다른 gx를 이용한 함수가 또 나와버리지. 그러니 어려운 거야. 아,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하고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 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 적어도 30분 이상은 썼지 않았을까. 자, 이 정도로 문과 해설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